안녕하세요. 신성우입니다. 오늘 범위전열 6회 전공모의고사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공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제가 그 검수 역할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3, 4, 5회 같은 경우는 제가 지문이랑 선제를 다 제가 다시 만들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 주가 다음 주까지 제가 모강 주간이어가지고요. 문제를 새로 만들지 못하고 그냥 있는 내용 가지고 뭐 오류 합격생들이랑 함께 검수하는 그 정도 역할 했습니다. 만들어져 있는 문제 가지고요.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문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지문이 좋지 않고요. 이런 지문 같은 경우를 리뷰할 가치까지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요. 여러분들 문제를 보시고 그냥 점수만 확인하세요. 점수만 확인하시고 정답 근거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답 근거 정도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분포 정도 내가 100분 이에서 몇 정도에 위치되어 있는지 그 정도 확인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1번 문제부터 답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가볍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그렇게 막 검토할 가치가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1번 물론 그 검수 나름대로는 그 오답 없게 하려고 했는데 사실 오답 출제 오류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문제 제가 1, 2, 3, 4, 5회 시간 들였던 거 비해 가지고는 하루 정도, 하루 이틀 정도 검수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요. 감안하셔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1번 같은 경우에 알 수 있는 것은 선지 2번.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글이 읽히지가 않습니다. 애당초 글이 좋게 만들어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읽고 선지를 보는 게 사실 무의미합니다. 선지를 보시고 올라가셔가지고 이게 어디에 있는지를 차라리 발췌독하듯이 푸는 게 이런 문제 보시기엔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자, 정조 12년 정조가 가채를 목채뜰로 대신하도록 가채금지령을 내렸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될 수도 있지만 또 확인하셔야죠. 일부 가채를 목재뜰로 됐는지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지 왕비와 왕세자빈 외에는 목재로 만든 가채뜰을 가채금지령 이후에는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일부만 명했다라고 볼 수 있다고 마음 만들어진 문제인데요. 사실 얘도 좀 바꿀까 하다가 일단 이거는 뭐 다른 학교생들이랑 이야기하니까 놔두자라고 해서 놔뒀던 표현인데 그래서 좋지는 않습니다. 근거는 그렇게 돼 있고 알 수 있는 거 1번은 2번으로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2번 문제 보시게 되면요. 2번 문제 역시 알 수 있는 이고요. 사실 지문도 최종실록 계속 나와 있어가지고 이것도 좋진 않죠. 답은 3번인데요. 답은 3번인데 태종실록에 의하면 의정부에서 중국 사신에게 베푼 연애 여기죠. 의정부에서 중국 사신에게 베푼 연애가 있는 거고 거기선 당학정제 한 종목과 향학정제 두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내용 같은 경우에서요. 당학정제를 이제 나머지 윗분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연화대무가 당학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한 개 연화대무 했다고 했죠. 아방무골은 또 어딘지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됩니다. 아방무골은 향학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학정제 한 종목, 향학정제 두 종목이 지금 공연된 내용입니다. 네, 문제 3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알 수 있는 것을 고르려고 되어 있는 거고요. 정답은 선지 4번이죠. 세종대왕은 성균관의 온도를 늘리도록 하는 조치. 여기 보시면요. 세종이 세종실록에 성균관 바닥의 온도를 늘리도록 하는 조치가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 같은 경우에서도요. 의관들이 교대로 성균관에 상주하도록 하는 조치. 여기 보시면요. 세종의 의관 2명이 성균관에 상주하도록 한 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선지는 4번입니다. 정답 선지는 4번인데요. 이런 문제 같은 게 사실 그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거제생이라는 거를 처음에 읽어야 되고 두 번째 문단에 이제 풍수병에 길렀다는 기록 그리고 풍수병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게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거를 막기 위한 습기 침범을 막기 위한 기숙사 제실의 바다를 온돌로 만드는 뭐 그런 거 되어 있죠. 이 글이 안 좋은 게 사실요.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요. 의관이 파결되었는데 여기는 밑에 보면은 기숙사 재질의 바다를 온돌로 만드는 거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쪽에 사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내용들이 좀 그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어느 정도 내용이 섞여 있는 거는 괜찮은데 흐름 자체가 무너져 있습니다. 이거를 사실 글로 바꾸려고 그러면 저는 보통 그래 다 어퍼블을 다시 쓰거든요.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여기는 배열을 다시 하면서 제가 문장도 다시 만들어서 다시 써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글을 읽으면 잘 읽히지가 않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내용 확인해서 답 골라주실 수밖에 없죠. 이런 문제가 그런데 뭐 기출에 아예 안 나온다? 뭐 그런 건 아니니까 한번 보시면서 한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 4번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알 수 있는 것은 고르는 거고요. 한국의 한 통신사는 880MHz의 총 주파수 대역폭을 이용하여 5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 이쪽 보시게 되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총 주파수 대역은 3.5GHz 대역의 주파수 대역폭과 28GHz 대역의 주파수 대역폭을
합친 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통신사가 두 개를 합쳐가지고 880이 나오는지를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죠. 지금 C 통신사 같은 경우는 80MHz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 앞에 보시면 3.5GHz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같은 경우는 28GHz 대역폭에서는 800MHz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죠. 두 개 합치면 880 됩니다. 그래서 문제 4번의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됩니다. 네, 문제 5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문제 5번은 이제 박스 기억에 들어갈 내용과 박스 니언에 들어갈 내용을 찾는 건데요. 박스 기억에 들어갈 내용을 찾으면서 아래쪽에 여러분들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기 기억과 니은 중에 하나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보기 기억 혹은 보기 니은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건데요. 지금 위쪽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현재의 비교 시점은 물론이고 과거의 기준 시점에 특이사항이 없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가 아니라 과거까지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지금 지금 현재만 문제가 된다 그러면 현재의 변동성, 그러니까 비교 시점의 통계의 변동성이 문제가 있으니까 뭐 이거를 보겠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죠. 지금 동시에 과거의 기준 시점의 문제를 봐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 시점의 통계가 불규칙했을 때 비교 시점의 통계의 변동성이 반사적으로 커지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또 아주 썩 좋은 건 아니어서 좀 고칠까 하다가 일단 답 되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다라는 게 저희 판단이어가지고 일단 놔뒀습니다. 문제 5번 다듬어야지 좋죠. 당연히 다듬어야지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니은을 고르게 되면요, 통계 자체의 한계가 통계적 착시를 일으킨다는 비판도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밑에서 마찬가지로 읽어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내용 들어갔을 때 이 아래쪽에 되면 주요 경제 통계가 이론적 논의와 만들어지는 국제 지침인데 여기서 발생된다. 그리고 또 첫째로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다음에 둘째로도 봐야죠. 둘째로 봤을 때 통계적 착시 현상까지 발생된다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찾으실 때 통계랑 실제 경제 현상이 괴리가 있다라는 거를 지금 이제 말이 되는 거구나라고 여러분들께서 내용을 보시면서 찾을 수 있어요. 단기적인 경제 현상, 장기적인 이론의 산물 그렇게 보는 거는 좀 안 좋은 것 같고, 기본적으로 실질적 경제 현상과 괴리가 있다 이렇게 보셔가지고 내용 보는 게 가장 적절한 걸로 보입니다. 예, 이어서 문제 6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6번 같은 경우는 추론할 수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답을 보시면 2번인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2008년 독일이고 이 마지막 문단 보면은 2007년 나와 있고 그 이유입니다. 인체조직 법률이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요, 유럽연합의 지침을 반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유럽연합의 지침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게 보시면요, 이 시기에 관한 모든 데이터는 기증자나 수령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익명화하고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 기증을 포함해가지고 수령인의 신원이 기증자 및 가족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가지고 보시면서 현재 2번이 맞구나라고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 6번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문제 7번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7번 추론할 수 있는 것은 5번으로 되어 있죠. 염색이 제작한 불상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염색이 제작한 불상 같은 경우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죠. 창원과 함께 작업했던 청어 염색이 불상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요, 현진보다 이륜의 폭과 두께가 좁고 대륜화각이 간략하고 이주는 짧고 두툼하게 불상을 조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올라가 보시면 여러분들 이주가 나와 있습니다. 귀와 머리가 연결된 부분에는 볼록하게 태어난 이주가 있었다. 그 내용을 결합하게 되면은 선지 5번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문제 8번 이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문제 8번 추론할 수 있는 것 고르는 거고요. 정답 선지는 3번입니다. 농업해방포고령에 의하면 토지 매수 시에 지주에게 평균 정상 수확고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바뀐 농지해방포고령에서 바뀌게 된 거를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됩니다. 농지해방포고령에서 바뀌게 되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지주에게 매수 총액의 2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법률을 개정해가지고 지주에게 20%를 제공했다고 되어 있어요. 지주에게 20%를 제공했고, 그 다음에 토지 매수 시 총액을 평균 수익고의 2.5배로 지금 했죠. 토지 매수의 2.5배로 지금 여기 맨 밑에 보시면요, 기존 법률에서 매수 총액을 공정한 보상액으로 정한 것과는 달리 정상 수확고의 2.5배로 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확고, 그러니까 평균 정상 수확고의 2.5배 20%를 하게 되면은 지금 정상 수확고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되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8번은 3번이 됩니다.
예, 문제 9번 여러분들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문제 9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론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문제 9번의 답은 5번입니다. 공공미술의 무모 수준성을 위해서 보편적 개념이 아니고 공공미술이 특정 장소와 결합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공공성이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가치라면 순수미술의 주관적 가치와 상충의 모순성을 갖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보편적 가치를 반영한 게 아니라고 되어 있고 또 아래쪽에 이런 말이 있죠. 특정 장소와 결합하는 것이라면 모순성을 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 내용을 합치게 되면은 문제 9번은 5번이 됩니다. 문제 9번에 5번을 보시게 되면 이게 해당하는 거로 여러분들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문제 10번 여러분들 그렇게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추론할 수 있는 것을 고르려고 되어 있죠. 그럼 추론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2020년까지 우리나라는 두 개 분야에 대해서 총 4개 ILO 협약을 비준했다. 여기서 문제를 상당히 어렵게 냈습니다. 정말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사실. 비준이라고 되어 있죠. 입법 고시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ILO 핵심 협약을 비준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2021년 여기 보시면요. 2021년에는 강제노동 금지 분야 한 개 협약을 제외하고 그동안 비준하지 않았던 핵심 협약들을 모두 비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를 한번 볼게요. 한국은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협약이 채택되기 전까지 강제노동 금지 분야와 결사일 금지, 자유금지 분야를 제외한 모든 핵심 협약, 그러니까 차별금지랑 아동노동 금지 분약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가혹한이 아동노동 금지 분야의 추가로 들어갑니다. 이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협약은 1999년이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2년 뒤에 비준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차별이랑 아동노동 금지는 지금 두 가지 분야에 네 가지가 모두 비준이 되었을 거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야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기 사실 좀 깔려 있는 게 그 전에 여기 써 있지 않는 다른 비준은 없었다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준에 대한 거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이제 기억이 맞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내용 같은 경우는 뭐 추론할 수 없는 거 해설 보시면은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답 골라주시면 됩니다. 너무 과합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네, 11번의 기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의 실패 상황 시 고객이 침묵하는 것보다 고객이 지금 침묵하는 거죠. 고객이 기업 업무 절차를 저해하는 말을 하는 것. 여기 보시면은 업무 절차를 저해하는 거. 이거는 파괴적 발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뭐라고 되어 있죠? 발언은 불편이든 항의든 긍정적 고객 반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고객이 침묵이 전환도를 내포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침묵하는 것보다 업무 절차를 저해하는 게 특정 부정적 고객 반응을 막는데 더 효과적이다. 오히려 실패 상황에서는 침묵하는 것보다 더 낫다. 여기 보시면 그 내용을 아실 수 있는 거죠. 네. 나머지 두 내용은 추론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어서 12번 문제 풀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정도로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잘 안 풀리셨을 거예요. 차라리 논리 퀴즈 같은 거를 빠르게 푸는 게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 상황을 정리하면 위와 같습니다. 최대 6명의 전문가가 참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4명의 전문가입니다. 일단 6명이죠. 6명을 다 동그라미를 치면요, 안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A만 치더라도 C랑 X 둘 다 안 되잖아요. 불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에 5명이 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A가 동그라미가 되는 순간 5명이 안 되죠. A가 X가 놓고 나머지 5명이 되는지를 보게 되면요. 여기 있는 위에 있는 F 위에 있는 것 때문에 E나 D가 또 X가 돼야 됩니다. 안 되는 거죠. 그럼 4명이 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4명이 되는지를 보는 거고요. 4명이 되는 거를 가지고 적절하게 위에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나열을 하게 되면 이런 경우가 발견이 됩니다. 그냥 뭐 아무렇게나 넣는 게 아니라 조건을 활용하면서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주고 보니까 위에 있는 이 내용도 D가 들어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죠. 그래서 최대 4명의 전문가가 참석할 수 있다는 맞습니다. 왜? 6명, 5명이 안 돼서 4명 가능한 걸 본 거니까요. 니은 같은 경우 B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 C는 참여하면 E는 참여하지 않는다. 이거 보려면요. 기록법으로 부정 만들 때요. 앞에 거를 정거를 T, 후건을 거짓으로 놔야 됩니다. 이걸 뭐 수출입 법칙을 써서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B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는 참여돼야 되고요. C는 참여하면도 참여돼야 됩니다. E는 참여하지 않는다가 E가 참여한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조건까지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위에 있는 이 A 아니면 D 아니면 F가 아니다라는 충돌을 일으키게 돼요. 니은도 반드시 참여되는 거죠. 디귿 같은 경우 A는 참석하고 F는 참석하지 않는다.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A는 참여하고 F는 참여하지 않는다를 이제 바꾸려면은 A는 지금 연원이죠. 연원이니까 지금 제가 쓴 게 A가 참여하지 않거나
F는 참여한다란 말이에요. 그거 완전 상황을 넣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방금 넣었던 게 A는 참여하고 F도 지금 참여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CX, DX가 들어갑니다. CX, DX가 들어가고 지금 EX거나 D가 X가 돼야 되는 거죠. 동그라미니까요. 뭐 상관이 없네요. 지금 나머지 조건 같은 경우는 D가 X니까 B 자리에 지금 X가 들어가는 경우고요. A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A는 참여하고 F는 참여하지 않는다. 반드시 저렇게 되지 않아도 뭐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기 뭐 X 넣어도 되고 그 확정이 안 돼 있을 겁니다. 내용을 해가지고요. 동그라미 넣어도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네, 동그라미 되면 E가 X거나 D가 X인데 이미 X가 되고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가능한 거를 보이게 되면은 디귿은 반드시 참이 아닌 거고요. 12번에 반드시 참은 기역과 니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은 반려가 존재하는 거고요. 정답 빠르게 고를 수 있습니다. 네, 문제 13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3번 지금 문제의 조건을 정리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의 조건을 정리한 다음에요. B와 C가 지금 같은 요일에 상담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지금 답이 선지이거든요. 답 확인하는 거 보여드리면요. C를 화요일에 상담하고 상담하지 않은 요일이 4일이라면 F는 금요일에 상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류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C를 화요일에 상담하고 상담하지 않는 게 4일이어야 되니까 목, 토, 일 말고 상담하지 않은 요일이 하루가 있는 경우에 F가 금요일에 상담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C를 화요일에 상담하게 되면요. B, C는 같은 요일에 상담해야 되기 때문에 B도 화요일 날 상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 상태에서 하루에 3명 이상 상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화요일 날은 이제 다 정돈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D와 E는 화요일 또는 수요일에 상담해야 된다고 되니까요. D와 E 자리도 지금 구해진 겁니다. D랑 E가 지금 구해지게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하루를 쉬어야 된다고 하면은 지금 A가 무조건 결정적으로 A가 금요일에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F가 월요일 날 금요일이 아니게 돼 버리면은 지금 상담하지 않은 요일이 4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A도 금요일, F도 금요일 날 가야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참여되는 거는 2번이 됩니다. 금요일이 아닐 수가 없기 때문에요. 답은 1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네, 문제 14번 풀어드리겠습니다. 문제 14번 같은 경우에는요. 반드시 참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활용한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언어 논리에 가깝진 않아요. 언어 논리를 할 때 이 요령을 쓰진 않거든요. 예를 풀려면은 뭐를 해야 되냐면요. 한 명은 한 개만 맞췄고 하나 맞추는 거죠. 한 개도 맞추지 못했으면 다 틀린 겁니다. 한 명은 한 개만 틀렸다. 2개 맞은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정보가 하나, 둘, 세 개인데요. 지금 세 가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 명씩 있는 것만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 여기 오전 10시 이게 맞아야 되고요. 지금 여기서 한 명인 거, 101호인 거 이게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지 1번 행정학개론 혹은 정치학개론을 들었다. 둘 다 듣지 않았다라고 해버리게 되면 경제학개론 듣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다 틀린 사람이 한 명도 맞추지 못한 사람이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참은 1번이 됩니다. 다음은 문제 15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문제 15번 상황은 이렇게 지금 정리가 돼요. 이렇게 정리가 된 다음에 가 같은 경우에 뒤에 결론이 뭐냐면은 적어도 하나는 D와 반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D랑 반응하지 않았다가 지금 결론으로 나와야 됩니다. D랑 반응하지 않았다가 결론으로 나와야 되고요. 지금 여기 지금 D랑 반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자, 그랬을 때 지금 15번의 답이 1번이거든요. 선지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원자 중 적어도 하나는 A와 반응하지 않았다. A랑 반응하지 않은 게 있게 되면은요. 여기 위에 올라가면은 B 동그라미 5 dx인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B는 자동적으로 만약에 여기서 반응하지 않았다가 돼버리면은 B 자리에 X가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DX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반응하지 않게 되면은 D가 X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 자리에는 적어도 하나는 원자 A와 반응하지 않았다 이거면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원자 중 하나는 적어도 B와 반응했다라는 게 있습니다. 나 자리에는 뭐가 있으면 될까요? 새로운 원자 중 적어도 하나는 A와 반응했다. 지금 선지 1번을 대입해버리게 되면요. A와 반응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A와 반응하게 되면은 여기 후건이 부정돼 버리기 때문에 C가 X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후건 부정에 따라서 B가 동그라미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5번의 답은 1번입니다. 네, 16번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것은이라고 되어 있고요. A 입장, B 입장 모두 약물 사용이 스포츠의 본래 목적을 변질시킬 거라고 보았다. A 입장은 지금 명시적으로 본연의 목적을 변질시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B 입장 같은 경우는 스포츠의 고결한 목적을 위협하는 것이며 라고 되어 있죠. 이게 고결한 목적, 본래의 목적 좀 다르긴 하지만 일단 목적을 위협하는 거고 그게 운동능력 테스트가 아니라고 되어 있죠. 운동능력 테스트가 아니라 뒤쪽에 보면 약물의 효력을 테스트한다. 본래 목적을 변질시킬 것이라고 보았다. 네, 그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17번 문제 풀어드릴게요. 17번 문제는 사실 썩 좋은 강학화는 아닌데요. 일단 뭐 내용 고르는 거는 답은 될 수 있다고 저희끼리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통제력이 낮고 사이버 범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억을 이해하는 건데요. 지금 통제 요인으로 작용하여 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어쨌든 도덕적 수준이 더 높은 요인에 따라 가지고 사이버 범죄 발생 가능성을 낮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니은 같은 경우를 한번 보게 되면요. 자기 통제력이 낮고 접촉 빈도가 낮은 거고요. 지금 자기 통제력이 낮고 접촉 빈도가 높은 겁니다. 뒤에 쪽에 접촉 빈도, 그러니까 지금 도덕 하나가 지금 높은 요인이 있는 거죠. 높은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 빈도가 비슷하다고 되어 있는 거는 지금 A론을 약화하게 된다라고 본 겁니다. 반대로 그거에 대해서 반박해서 개인의 도덕성과 환경의 도덕적 수준이 갈등 관계에 있는 거. 환경은 지금 접촉 빈도가 낮은 경우, 높은 경우 있죠. 사이버 범죄를 저지를 확률과의 접촉 빈도가 낮은 경우, 저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뭐 갈등 관계에 있어도 뭐 범죄가 빈번하다, 그런 내용을 지금 강화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게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일단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18번 문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18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요. 지금 그 밀러의 실험 같은 경우가 지금 이 실험관을 통해 가지고 용기 통해 가지고 지금 실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당연히 용기 세척이 제대로 일어나져 있지 않다고 하면 이 실험 자체가 여기서 이론의 힘을 보태어 준다라고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애당초 제대로 뭐 실험이 부합하지 않는다, 뭐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니은 같은 거, 목성의 대기 상태가 알려진 것과 다르다는 사실은 기억을 약화한다. 왜 그럴까요? 지금 위쪽에 보시면은 목성의 대기 상태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 그게 이제 원시지구가 목성과 비슷한 상태의 대기를 가졌다고 가정해서 그걸 가지고 메탄, 암모니아, 수소, 수증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여기서 넣은 거죠. 넣어가지고 지구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틀리면은 오파린의 이론, 그러니까 생명의 기원을 원시지구를 가지고 알려고 한 건데 다르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다 내용이 약화되겠죠. 그래서 이 답은 3번입니다. 네, 지금 19번의 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H폿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H폿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지금 선지에서는 H폿의 모든 데이터 텍스트를 사용하며 의사결정의 편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H폿에 대해다가 데이터를 더 많이 연결하게 되면 지금 빅데이터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되면은 정확성은 향상되지만 공정성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앞뒤의 내용을 맞춘다고 하면은 문제 19번 같은 경우에 34번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문제 20번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문제 20번은 지금 디귿만 적절한 건데요. 좀 니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니은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니은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이 문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알고리즘을 만드는 과정에서 편향성이 개입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어떻게 되죠? 알고리즘에 문제가 없었지만 편향성을 결론을 내리게 있기 때문에 약화가 되는 거고요. 기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기억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 같은 경우는 지금 뭐죠? 데이터를 편향적이지 않게 했는데도 편향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둘 다 모두 약화됐다. 이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